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발효식품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발효식품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과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발효식품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건강한 발효식품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냉장고 속 발효식품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위염, 신장질환, 심장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발효식품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나트륨 배출 능력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한 위장 점막이 얇아져서 산성 성분에 쉽게 손상돼요. 젊을 땐 별일 없던 젓갈이나 묵은지도 이제는 과도한 염분과 산도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신장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때 염분이 많이 든 젓갈이나 발효식품을 드시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나트륨, 알코올 부산물, 히스타민, 그리고 과도한 산성 성분들이 이렇게 약해진 장기들에게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고혈압 악화, 위염 재발, 당뇨 조절 실패,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발효식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발효식품은 젓갈류입니다. 새우젓, 멸치젓, 까나리 액젓, 명란젓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젓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젓갈을 한국인의 전통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젓갈류가 여러분의 혈관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새우젓 한 큰 술에는 무려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의 6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문제는 젓갈을 그냥 한 숟가락만 드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젓갈이 들어간 김치, 젓갈로 간을 맞춘 찌개, 젓갈 무침까지 함께 드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3배를 넘어가게 됩니다. 65세가 넘으면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렇게 과도한 염분이 들어오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이순자 할머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며 응급실로 오셨어요. 혈압을 재보니 210에 120이었습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도 말이죠. 자세히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손자가 사온 새우젓으로 김치를 담가 하루 3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젓갈 김치에 젓갈찌개까지 함께 드신 거예요. 나트륨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증가시키죠. 이렇게 되면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고 결국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미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라서 이런 변화가 더욱 치명적이에요. 젓갈류의 또 다른 문제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나이가 들면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젓갈을 드신 후 두드러기가 나거나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젓갈의 나트륨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발효식품은 발효음료입니다. 막걸리, 식혜, 단 발효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건강한 전통 발효주라고 생각하십니다. 유산균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하다고 하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막걸리가 여러분의 간과 혈당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음료가 됩니다. 막걸리 한 잔에는 약 6에서 8%의 알코올이 들어 있어요. 젊을 때는 간에서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었지만 65세가 넘으면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 활성이 40% 이상 떨어집니다. 이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높게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이 막걸리를 함께 마시면 약효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세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씩 드시다가 혈압약 효과가 떨어져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식혜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식혜 한 캔에는 무려 20에서 25g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는 각설탕 5개에서 6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과 인슐린 민감도가 모두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담당한 당뇨 환자 중 한 분은 식혜를 건강음료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2캔씩 드셨어요. 그 결과 공복 혈당이 200을 넘어가고 당화혈색소가 9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식혜를 끊고 나서야 혈당이 안정되었죠. 발효차 중에서도 설탕이나 꿀이 첨가된 제품들은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발효차라는 이름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당분 폭탄인 경우가 많아요. 콤부차, 케피어 같은 수입 발효 음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과도하게 짠 시판 장류입니다. 된장, 고추장, 쌈장, 춘장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직접 담근 전통 장류와 시중에서 파는 장류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봐야 해요. 시중에서 파는 된장 한 큰술, 그러니까 18g에는 약 800mg에서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고추장은 더 심해서 한 큰술에 1200mg이 넘어가요. 쌈장은 아예 1500mg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염분이 높은 이유는 대량 생산과 장기 보존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마트에 진열되고 여러분이 구입해서 몇 달간 보관하려면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MSG나 핵산계 조미료를 넣어서 감칠맛을 내는데 이런 첨가물들도 나트륨 함량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장류로 국을 끓이고 찌개를 만들고 무침을 하면서 나트륨 섭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가는 된장만 3큰술이라고 하면 여기서만 나트륨 3000mg이 나와요.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양을 한 끼에 섭취하는 셈이죠. 65세 이후에는 이런 과도한 염분이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위염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 점막도 얇아지는데 여기에 짠 장류가 들어가면 점막이 손상되기 쉬워요. 또한 높은 염분 농도는 위암 발생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판 장류의 또 다른 문제는 입맛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강한 짠맛과 인공 조미료에 길들여지면 다른 음식도 짜게 먹게 되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특히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는데 이때 짠 장류에 의존하면 염분 섭취량이 더욱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시판 장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혈압약을 열심히 드시면서도 식사 때마다 짠 된장찌개, 고추장 비빔밥을 드시면 약효가 상쇄되어 버리거든요. 실제로 장류를 저염 제품으로 바꾸신 후에 혈압이 안정된 환자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발효식품은 오래된 김치, 특히 묵은지입니다. 김치가 한국인의 대표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김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65세 이후에는 김치, 특히 오래 숙성된 묵은지가 위장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김치가 발효되면서 젖산균이 활동하여 젖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김치의 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갓 담근 김치의 pH는 6 정도로 약간 산성이지만 한 달 이상 숙성된 묵은지의 pH는 3.5 이하까지 떨어져요. 이는 식초와 비슷한 수준의 강한 산성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위벽 자체도 얇아져서 자극에 매우 민감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강한 산성의 묵은지를 드시면 위 점막이 직접적으로 자극받아서 급성 위염이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만성 위염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묵은지의 강한 산성이 이미 손상된 식도 점막을 더욱 자극해서 가슴 쓰림, 목 이물감, 기침 등의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묵은지를 즐겨 드시던 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묵은지에는 여전히 높은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수분은 빠지고 염분 농도는 더욱 높아져요. 묵은지 100g에는 보통 800mg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묵은지찌개나 묵은지볶음 같은 요리를 할 때 추가로 소금이나 간장을 넣게 되면 염분이 더욱 농축되어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묵은지의 또 다른 문제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민류라는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 65세 이후에는 이런 물질들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은지를 드신 후에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메스껍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이 있는 상태에서 묵은지를 드시면 궤양이 악화되거나 출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는 묵은지찌개 때문에 위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신 분도 계세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발효식품은 오래된 김치, 특히 묵은지입니다. 김치가 한국인의 대표 건강식품이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까지 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음식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김치가 다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65세 이후에는 김치, 특히 오래 숙성된 묵은지가 위장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담근 김치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젖산균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 젖산균들이 김치 속 당분을 먹고 젖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김치의 산도가 점점 높아져요. 갓 담근 김치의 pH는 6 정도로 거의 중성에 가깝지만 한 달 이상 숙성된 묵은지의 pH는 3.5 이하, 심한 경우에는 3.0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레몬즙이나 식초와 비슷한 수준의 강한 산성이에요. 문제는 65세 이후 우리 위장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어요. 또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도 현저히 감소하고 위벽 자체도 얇아져서 자극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산성의 묵은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 점막이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실제로 묵은지를 즐겨 드시던 많은 분들이 급성 위염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속이 타는 것처럼 아프고 소화가 전혀 안 되며 심한 경우에는 토혈까지 하시는 거예요. 위내시경을 해보면 위 점막 전체가 빨갛게 부어 있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묵은지의 강한 산성이 이미 손상된 식도 점막을 더욱 자극해서 가슴 쓰림을 심하게 만들고 목에 이물감을 느끼게 하며 마른 기침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밤에 누우면 위산과 묵은지의 산성이 함께 식도로 역류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는 거죠. 묵은지에는 여전히 엄청난 양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염분은 농축되어서 더욱 짜져요. 묵은지 100g에는 보통 1000mg에서 15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묵은지찌개나 묵은지볶음을 만들 때 추가로 소금, 간장, 된장을 넣게 되면 염분이 더욱 농축되어서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과도하게 짠 시판 장류입니다. 된장, 고추장, 쌈장, 춘장, 막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전통 장류와 대형마트에서 파는 시판 장류는 완전히 다른 식품이라고 봐야 해요. 성분도 다르고 염분 함량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된장 한 큰술, 그러니까 18g에는 약 800mg에서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고추장은 더 심해서 한 큰술에 1200mg, 쌈장은 아예 1500mg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짤까요? 대량 생산과 유통, 그리고 장기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전국 마트에 배송되고 여러분이 구입해서 냉장고에 몇 달간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으려면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맛을 내기 위해 MSG, 핵산계 조미료, 각종 첨가물들을 넣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나트륨 함량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발효식품도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것들을 조합해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 첫 번째는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오래 숙성시켜서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경우입니다.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김치를 몇 달간 숙성시키면 염분과 산도가 동시에 높아져요. 여기에 젓갈찌개까지 함께 드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4배를 넘어갑니다. 제가 진료한 82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서 뇌출혈 위험 진단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막걸리와 함께 과염 장류로 만든 찌개를 곁들이는 경우입니다. 알코올은 나트륨의 혈관 손상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이런 조합으로 식사를 하시면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세 번째는 묵은지를 볶거나 찌개로 조리해서 나트륨을 더 농축시키는 경우입니다. 묵은지 볶음이나 묵은지찌개를 만들 때 추가로 소금이나 간장을 넣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래도 높았던 염분과 산도가 더욱 농축되어서 이와 혈관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이런 식습관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분, 알코올, 산도가 한꺼번에 축적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위 점막도 손상되며 신장에서는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부종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심혈관 질환과 소화기 질환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65세 이후에 드셔도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건강한 발효식품은 저염 김치입니다. 김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과도한 염분과 지나친 숙성이었거든요.
저염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소금을 30에서 40% 적게 사용해서 만듭니다. 나트륨 함량이 100g당 400mg 이하로 줄어들어서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산균의 건강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저염 김치를 직접 담그실 때는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이나 멸치 우린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칠맛은 살리면서도 나트륨은 줄일 수 있죠. 또한 무, 배, 사과 같은 천연 단맛을 내는 재료를 넣으시면 염분이 적어도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김치를 너무 오래 숙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적당히 익힌 김치가 가장 좋아요. 이때가 유산균도 가장 많고 산도도 적당해서 65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염 김치로 바꾸신 환자분들은 혈압이 안정되면서도 장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셨어요.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무가당 요구르트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 요구르트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는 유산균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무가당 요구르트 100g에는 약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65세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무가당 요구르트를 꾸준히 드시면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되죠. 하루에 한 컵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가당 요구르트가 너무 신맛이 강하다고 느끼시면 바나나나 블루베리 같은 신선한 과일을 조금 넣어서 드세요.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면 혈당 관리에 좋지 않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담근 저염 된장입니다. 시판 된장의 문제점은 과도한 염분이었죠. 하지만 집에서 직접 담근 저염 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메주를 만들 때부터 소금을 적게 사용하고 발효 기간도 조절할 수 있어서 나트륨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직접 담근 저염 된장 한 큰 술에는 나트륨이 400m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시판 된장의 절반 수준이에요. 하지만 콩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염 된장을 담그실 때는 천일염 대신 정제염을 사용하시고 소금 양을 기존 레시피의 70% 정도로 줄이세요. 대신 발효 온도를 조금 낮게 유지하면 짜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맛의 된장을 만들 수 있어요. 직접 담그기 어려우시면 시중에서도 저염 표시가 된 제품들을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발효 곡물차입니다. 현미 발효차, 보리 발효차 같은 곡물 발효차는 65세 이후에 정말 좋은 음료예요. 카페인이 없어서 혈압이나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분도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당뇨가 있으셔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곡물차에는 소화효소와 유익균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현미 발효차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현미나 보리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하루 정도 불린 다음 물기를 빼고 따뜻한 곳에서 3일에서 5일간 발효시키면 됩니다. 발효가 끝나면 볶아서 차로 우려 드시면 되죠. 시중에서 파는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곡물 발효차를 선택하세요. 이런 건강한 발효식품들을 드실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효식품이라도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해요. 특히 신장질환이나 심한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발효식품을 드실 때는 다른 음식과의 균형도 중요해요. 발효식품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채소, 적당한 단백질, 통곡물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효식품은 반드시 적당히 저염으로 신선하게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발효식품이라도 과도하게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젊을 때의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치는 하루에 한 접시, 된장은 한 끼에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선한 것을 드세요. 너무 오래 숙성된 발효식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판 발효식품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100g당 500mg을 넘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설탕, 액상과당, 물엿 같은 첨가당이 들어간 제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저염, 무가당 표시가 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세 번째, 알코올이나 과당이 포함된 발효 음료는 완전히 피하세요. 막걸리, 단맛이 나는 식혜, 설탕이 들어간 발효차는 65세 이후에는 건강 음료가 아니라 위험 음료입니다. 대신 보리차, 현미차, 무가당 곡물 발효차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박영자 여사님은 손자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담가준 새우젓 김치를 너무 맛있다며 하루 3끼 드셨어요. 아침에는 새우젓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점심에는 젓갈 무침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또 젓갈이 들어간 김치전을 부쳐 드셨죠. 건강을 위해서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젓갈을 추가로 넣어서 간을 더 맞춰서 드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면서 가슴까지 답답하다며 급하게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80에 120, 심한 경우에는 200에 13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평소에 혈압약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드시고 계셨는데도 말이죠. 급하게 혈액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악화되어 있었어요.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까지 나왔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신장에 부담을 주면서 신장 기능까지 떨어뜨린 거였어요. 여사님께 자세히 식습관을 물어보니 젓갈 김치와 젓갈 요리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거의 5배에 달했습니다. 급하게 젓갈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중단하고 저염 김치로 바꾸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2주 만에 혈압이 140에 90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장 기능도 서서히 회복되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맛도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저염 김치가 더 시원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69세 최동만 어르신의 경우는 발효 음료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막걸리를 건강한 발효주라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인터넷에서 막걸리에 유산균이 많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노인 건강에 좋다는 글을 보시고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저녁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셨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막걸리가 요구르트보다 더 건강하다며 권하시기까지 했어요.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다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간 기능을 나타내는 ALT 수치가 정상의 3배인 120까지 올라가 있었고 AST도 100을 넘어가 있었어요. 공복 혈당은 180을 넘어갔고 당화혈색소도 8.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술을 전혀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건강음료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막걸리도 엄연한 알코올 음료입니다. 65세가 넘으면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매일 꾸준히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막걸리에 들어있는 당분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는 약 15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3개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이미 당뇨 전 단계였던 어르신의 췌장에는 이런 당분이 큰 부담이 되었던 거죠. 또한 어르신께서 드시던 혈압약과 막걸리의 알코올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막걸리를 완전히 끊고 발효 보리차로 바꾸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아쉬워하셨지만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뇨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어르신께서 지금은 발효 보리차가 막걸리보다 훨씬 속도 편하고 몸에 좋다는 걸 직접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발효식품이 무조건 좋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한 식품까지 건강식품으로 오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발효식품도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발효식품 4가지는 젓갈류, 발효음료, 과도하게 짠 시판 장류, 오래된 김치입니다. 이 발효식품들은 과도한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상승, 혈당 급상승, 위염 유발, 신장 기능 악화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건강한 발효식품 4가지는 저염 김치, 무가당 요구르트, 직접 담근 저염 된장, 발효 곡물차입니다. 이 발효식품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발효식품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적당히 저염으로 신선하게 드시고 시판 제품 성분표를 꼭 확인하고 알코올이나 과당이 포함된 발효 음료는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발효식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발효식품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발효식품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발효식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